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도의 판도사 김학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매일 값비싼 진주를 녹여서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나라 절세 미인이죠, 양귀비, 무려 7가지의 꽃잎을 여과시켜서 매일 얼굴에 발랐다고 하네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름다워지려는 노력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기상캐스터 차현주 씨와 그리고 개그맨 현병수 씨 모시고 이분들은 본인의 얼굴에 만족하고 있는지 어떤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차현주 씨는 뭐 충분히 매력적이고 예쁘기 때문에 본인 얼굴에 불만 같은 건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당연히 불만 있죠. 있어요? 네, 제가 가만히 있을 때는 굉장히 차가워 보이는 인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활짝활짝 많이 웃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 차갑고 웃음으로써의 그 차가움을 감출 수 있다. 그럼 가만히 있었을 때 표정 한번 보고 웃었을 때 표정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만히 있었을 때 얼굴 표정 보여주십시오. 괜히 차현주가 아니네요. 예, 차갑습니다. 자, 네. 말 걸기가 좀 겁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녹화가 얼굴이고요. 길어졌을 때 표정이죠. 네. 네. 자, 녹화가 끝났다 그러면 녹화 끝났다. 네, 웃었을 때 얼굴 보여주세요. 이야. 사람이 변해요. 네, 이렇게 변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죠. 예, 네. 그렇습니다. 항상 웃어야 됩니다. 복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현병수 씨는 반면에 얼굴에 대한 자신감 이런 거는 아주 충만한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이 뭐 원빈, 장동건, 소지섭 등등과 뭐 이렇게 일맥상통한다, 동급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네. 약간 비꼬는 느낌이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일단 외모가 나쁘지 않아요. 자신감 네, 좋아요. 개그맨 치고는 일단은 페이스가 그렇게 나 페이스는 아닙니다. 나름 또 자신감 충만하고요. 그래요? 다만 외모에 큰 불만은 없는데 저는 이제 척추에 약간 불만이 있어요. 뭐 이게 잘생겼다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까?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좀 듣죠. 예, 집에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네, 집으로 끝나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데요. 아무튼 뭐 오늘 두 분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이 외모로 고민하는 분들 상당히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학도의 판도사에서는요, 그런 고민들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리는 동시에 여러분들의 진정한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학도의 판도사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김학도의 판도사 출발! 성형수술의 모든 것 그리고 진정한 미의 본질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성형수술의 명과 암, 고치지 않고 미남 미녀가 되는 비결까지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가득하니 기대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유들로도 성형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런 감정을 느낄 때는 외모 때문인지 성격 때문인지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인지 원인을 파악해야지 무턱대고 얼굴을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먼저 성형수술에 대한 논란 전격 대보. 성형수술하면 팔자가 바뀐다는 말 과연 사실일까요? 아울러 성형의 폐해까지 짚어봅니다. 진정한 미남 미녀가 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함께 출발!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프로그램 김학도의 판도사 시작합니다. 2006년부터 5년 동안 서울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병원, 여러분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짐작하신 대로 바로 성형외과 맞습니다. 성형 후 사실 더 멋있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는 사실 크고 작은 사고의 위험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성형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요즘에 취업 대란이잖아요. 인상이 바뀌면 아무래도 취업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또 사회생활이 쉽지 않을까, 뭐 이런 인식 때문인 것 같아요. 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올 상반기 입사 면접자 중에요, 성형수술을 했다라고 답을 한 사람이 무려 10명 중에 4명, 4명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성에게 우리가 또 잘 보이려고 이렇게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끌어올르잖아요. 내가 잘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그리고 친구보다 비교가 됐을 때 내가 더 예뻐 보이고 싶다. 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단순한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뭐 두 분 말씀처럼 뭐 미래도 불투명하고 지금 삶도 불만족스럽고 해가지고 흔한 말로 팔자를 한번 바꿔보자 해서 성형수술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현주 씨 진짜로 이렇게 팔자가 많이 바뀌었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많이들 네. 바뀌신 것 같긴 해요. 예. 왜 당황하지? 당황한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사실 뭐 예쁘거나 인상이 조금 더 호감이 있다 하면은 좀 한 번 더 쳐다보게 되잖아요. 또 네네. 기억도 아무래도 예쁜 사람을 곧잘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팔자가 바뀐다라기보다는 사회생활할 때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은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화내지 마시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성형과 팔자, 뭐 성형과 나의 운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병수 씨가 준비하셨습니까? 네, 접니다.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성형과 이 팔자와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성형을 한 사람을 제가 직접 만나고 왔어요. 그래요. 직접. 성형을 한 사람을 직접 만나고 왔어요. 예, 솔직하게 이렇게 성형을 했다고 고백을 했고 직접 만나고 왔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시죠? 누굴까? 예, 누군가 있습니다. 밝히기 쉽지 않을 텐데. 예, 그래요. 자,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은 지금 성형 열풍 중 성형을 주제로 한 TV 프로그램은 물론 거리낌 없이 성형 사실을 알린 연예인까지 예전과 달리 성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관대해졌는데요. 국제미용성형협회가 뽑은 성형대국은 어디일까요? 바로 인구 1000명 중 13명이 성형수술을 받은 우리나라입니다.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두툼하게 너도 나도 성형을 꿈꾸는 이유는 뭘까요? 원래는 되게 남자친구도 없고 했는데 성형하고 나서 남자친구도 많이 생기고 이럴 때 저는 눈이랑 코, 왜 하신 거예요? 네. 코가 낮아서 되게 컴플렉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성형을 통해서 자기가 자신의 자존감을 찾을 수 있고 자신감을 얻는다면 그게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의 고통을 참으면 성형은 인생 역전 제2막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더 이상 성형은 아름다움을 꿈꾸는 여성들의 전유물이 아니죠. 꽃미남, 초식남 등 예쁜 남자가 주름 잡는 시대, 덩달아 성형 미남이 늘어났습니다. 성형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이 바뀐 건데요. 판도사가 직접 성형으로 분위기를 확 바꾼 한 남성을 만나러 갔습니다. 궁금해, 못 참겠어. 저기요, 얼굴 좀 보여줘봐요. 영화인을 꿈꾸는 26살 범서 씨는 경쟁력 강한 외모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코 성형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 마냥 어리게 보이는 건 좋지만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남성적인 면을 갖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도 코가 남성의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코 수술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어린 이미지를 훌훌 벗고 강한 남자로 180도 변신에 성공한 범서 씨. 예전 모습은 어땠을까요? 수술 전의 모습을 살짝 엿봤습니다. 근데 이 얼굴도 괜찮다. 제가 사실 영화 감독이 꿈인데요. 영화 감독이 되기 전에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서 배우 오디션도 보러 다녔거든요. 근데 수술을 하기 전보다 수술하고 나서 오디션을 봤을 때 오히려 좀 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영화 감독이라고 하면 조감독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저는 영화 연출에 하는 데 있어서 배우와 연출자 간의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연기 경험이 제가 앞으로 영화 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만류도 있었지만 범서 씨가 수술을 결심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인데요. 성형 수술 후 자신감 업, 거울 보는 횟수도 늘었다고 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만족하죠. 흐뭇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서 처음에 되게 반대를 하셨는데 더욱더 잘생겨진 얼굴을 보시더니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만족하고 자신감 있게 살고 있죠. 묵혀둔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좀 더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 성형을 선택한 범서 씨처럼 요즘 성형외과를 찾는 남자들이 부쩍 늘어났다는데요. 대부분 이유를 보면은 경쟁 사회니까요. 여성하고도 경쟁이 되고 남자 중에서도 경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 개발의 목적에 의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가장 많은 경우를 차지하죠. 영국의 한 종합 매거진은요, 호감이 가는 인상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회생활에서 더 인정을 받고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외모가 가진 힘을 일컬어 매력 자본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는데요.
영국의 사회학자 캐서린 하킴은 경제 자본, 인적 자본, 사회 자본에 이어 매력 자본을 제4의 자산으로 꼽았습니다. 성형 수술로 든든한 매력 자본을 얻은 범서 씨, 친구들 사이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인데요. 어려 보인다는 게 컴플렉스라고 항상 그래서 되게 힘들어했는데 수술하고 난 이후에는 되게 밝아 보여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소심하기도 했고 활동적이지도 않았고 수술한 후에는 성격 자체도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수술이 좀 성공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총각 보면 볼수록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바로 대세남이죠. 아이돌 그룹 제아의 멤버 임시완과 닮았다는 거. 야, 네가 그렇게 임시완 닮았어? 뭐 믿고 그러는 거야? 여자애들이 그런다니까. 누가 그래? 내 후배들은 안 그래. 아니라니까. 왜 너 혼자 생각해? 진짜로. 에이그 친구들이 참 짓궂군요. 무조건 코를 높인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인 것 같아요. 각자 사람마다 이미지가 있고 또 자신에 맞는 이미지를 찾아서 성형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상을 바꾸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일생일대의 결심. 성형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왜 성형수술을 해야 하는지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잘 봤습니다. 아, 놀랍습니다. 사실 이 성형 고백을 했다고 해서 여성분일 줄 알았는데 남성분이셨어요. 네. 근데 범서 씨 굉장히 잘생기지 않았나요? 범서 씨, 범서. 네, 범서 씨. 예, 범서 씨였습니다. 아, 실명 공개하기 어려운데 범서 씨를 만나봤습니다. 아, 이게 또 인사 담당자들이요. 아무리 외모는 또 취업과 무관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취업 준비생들은요 이미 외국어 실력이나 뭐 이렇게 자격증만큼이나 네. 이 스펙, 이거 페이스, 예? 이 얼굴도, 예? 중요하죠. 예, 그렇죠. 이 페이스 중요하죠. 네. 어떻습니까? 좋아요. 네, 자신감이 있습니다. 페이스 근자감이죠. 영어 단어가 생각 안 났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 네, 근거 없는 근자감이죠. 어쨌든 이 얼굴도 하나의 스펙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성형률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사실 이 범서 씨처럼 자신감을 얻게 되고 주변의 평가가 좋아진다. 이거 뭐 성형의 큰 장점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또 제2의 인생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그렇기 위해 선택하는 성형, 이거야말로 자신감을 일단 얻게 되고요. 네. 그 자신감이 또 적극성을 낳고 그 적극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미래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요. 성형과 팔자는요. 충분히 관계가 있다. 이런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감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죠. 현병수 씨 말씀하시는 거. 예,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전에 봤던 범서 씨의 사례는요. 사실 동안 이미지를 탈피를 하고 굉장히 어려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고친 건데요. 주변의 평판이 좋아진 정말 다행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구나 아시다시피 뭐 성형이라는 게 그렇게 뭐 좋은 면만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성형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조금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또 부작용도 굉장히 많잖아요. 또 개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요즘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성형의 단점, 그 폐라고 할까요? 우리 차현주 씨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형 원정, 또 효도 성형,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성형 붐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겠죠. 성형의 폐해,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최고의 외모로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톱스타 리리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점점 썩어가고 온몸엔 원인 모를 검은 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형 미녀 리리코는 불법 성형 수술의 후유증으로 다시 재수술을 감행하지만 그녀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데요. 이것은 미에 대한 집착이 인간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를 그린 일본의 한 영화 이야기입니다. 외모 지상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는 요즘, 유미무죄, 무미유죄라는 말까지 생기면서 성형을 꿈꾸는 사람들도 늘었는데요. 성형 부작용 또한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성형 부작용을 조사한 결과 쌍꺼풀 수술이 1위, 코 수술이 2위, 안면 윤곽 수술이 3위를 차지했는데요. 성형 부작용 1위를 차지한 쌍꺼풀 수술, 재수술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불만족 때문. 얼굴의 반을 차지하는 이나영 씨의 큰 눈,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구혜선 씨의 선한 눈 등 무작정 스타의 눈을 담기 위한 욕심이 앞선다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이 원래 수술하기 전에도 좌우가 좀 다른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면 그게 더 부각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더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쌍꺼풀이 좌우가 다르다든지 바깥쪽 모양, 안쪽 모양이 또 다르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 쌍꺼풀이 원래 두께보다는 좀 얇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본인이 원래 생각하지 않는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수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성형의 입문으로 불리면서 간단한 수술이라 여겨지는 쌍꺼풀 수술. 특히 고등학생의 졸업 선물로 또 생일 선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10대의 성형 수술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쌍꺼풀이 굉장히 복잡하고 미세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눈 구조가,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수술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10대에 이제 쌍꺼풀을 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눈 안으로 찔러서, 이렇게 눈썹이 눈 안으로 찔러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도 웬만하면 절개를 하지 않고 아주 간단한 매몰법이라든지 이렇게 수술하시고, 그래서 보통 한 17세 정도 이후에 쌍꺼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끝이 당기고 인중 부위가 부자연스럽고 통증은 물론 코막힘까지, 심지어 숨쉬기 어려워지는 일까지 발생. 이것은 코성형의 부작용 증상인데요. 재수술 2순위로 꼽힌 코성형.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보형물 선택이 중요합니다. 콧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실리콘이나 아니면 고특선에는 이제 보형물을 넣게 되는데, 이제 그건 내 몸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것이 이제 내 몸으로 들어오면 좀 여러 가지 뭐 이물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내 몸의 거를 쓰는 건 좋은 것인데, 이제 보통 수술하고 나서 막 수술을 여러 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뭐 보형물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원래 코 모양이 많이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형 부작용 3위는 안면 윤곽 수술인데요. 달걀형 얼굴이 미인으로 꼽히면서 또 수술한 연예인들의 성공 사례가 공개되면서 요즘 안면 윤곽이나 양악 수술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안면 윤곽술은 주걱턱이나 사각턱 등 광대에 위치한 뼈를 자른 뒤 수술 후 다시 붙이는 과정, 또는 인공 삽입물을 보충하거나 특정 부위의 지방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서 얼굴 형태를 변화시키는 수술인데요. 얼굴에는 뇌로 향하는 동맥과 정맥 등 혈관과 림프선이 가득하죠. 수술 중 큰 혈관이 손상되면 과다출혈로 사망하거나 미각을 잃을 수 있고요. 림프선이 잘려나간다면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턱선이 뭉치게 되는데요. 갸름한 턱선을 얻으려다 자칫 두툼한 턱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5mm가 사람의 얼굴뼈이 변한다고 해서 외관이 5mm가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왜냐하면 이제 외관에 보면 살도 있고 뭐 근육도 있고 피부도 어느 정도 변해줘야 얼굴이 변하는 건데, 5mm 수술하면은 당연히 내가 뭐 5mm 줄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수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최근 준마 성형이라 불리는 뿌띠 성형이 대세인데요. 칼을 대지 않고 성형 수술 효과를 낼 수 있는 뿌띠 성형. 주사기를 통해 약물을 투여하는 필러와 보톡스가 대표 시술법입니다. 이때 많은 양의 약물 투여가 부작용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필러도 이제 회사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데 그걸 너무 한꺼번에 많이 맞는다든지 또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는데 너무 자주 맞는 것은 위험할 것 같고요. 근데 보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톡스도 보통 한 3개월 정도 간격을 두고 시술을 하시는 것이 위험하지 않는데, 너무 많이 시술을 한다든지 하면 나중에 보톡스가 우리 몸에서 이제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칼을 대지 않는 보톡스와 필러. 수술보다 안전할 거라는 생각은 NO! 너무 자주 맞으면 근육이 없어져서 씹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고요. 또 최근 실명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기사까지, 중독되면 위험합니다. 성형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수술 전 꼭 유의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좀 우울한데 얼굴을 좀 바꾸면 내가 우울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뭔가 다른 뭐 상담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로 하시는 것들이 원래는 더 우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얼굴을 좀 바꾸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 원래 이제 피가 좀 잘 나시는 분들이 그런 지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수술하고 나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검사를 하시고 수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바른 성형 수술을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무엇보다 중독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편화된 미를 추구하기보다는 나만의 미를 만들어간다면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부작용이나 성형 중독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돼 왔었죠. 그리고 성형한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우울증 오고 자살까지 시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꼭 명심을 해야 되는 건요. 성형 수술을 한다고 다 예뻐지는 건 아니라는 아니죠. 거죠. 네. 오히려 개성을 잃을 수가 있고요. 또 시뮬레이션을 또 해보잖아요. 그렇게 해본다고는 하지만 그거랑 똑같이 수술 결과가 나온다라는 보장도 없고요. 네, 무턱대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옳은 말씀 해주셨는데 특히 그 양악 수술 있지 않습니까? 이 미용 목적이 아니라 부정교합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위한 그런 수술이 바로 양악 수술입니다. 영상 보신 것처럼 이 혈관과 신경이 다칠 수 있는 큰 수술이기 때문에 꼭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갸름한 턱, 네. 그리고 빵빵한 볼, 큰 쌍꺼풀, 오똑한 코, 뭐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획일화된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가져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보톡스 이거 잘못 맞으면요 굉장히 보기 부담스러워요. 미인대에 딱 나가서 웃을 때 좀 어색하잖아요. 똑같이 생겨갖고 다 이렇게 맞아요. 비슷하게 생겨갖고 네. 입은 웃고 그죠. 네, 눈은 못 웃고 뭐 그런 경우 있죠? 이런 표정입니다. 예, 비슷한 것 같기도 맞아요. 합니다. 다 똑같아. 좀 심한 표정인데. 그럴 바에는요 안 하는 게 나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 성형을 뭐 잘하면 자신감, 개성 다 얻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잘못하면 이 자신감과 개성 모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 항상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성형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성형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최종적으로 전문가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본인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뭐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성형을 선택하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뭐 아름다움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연예인을 닮고 싶어서 성형을 한다는 것은 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외모도 중요하지만 뭐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뭐 제스처라든지 아니면 뭐 이미지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형하기 전에는 항상 이제 내가 마음의 병이 있어서 뭔가 성형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좀 먼저 자기가 먼저 극복하고 난 다음에 수술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얼굴을 고치려는 그런 생각보다는 자신이 더 호감스럽게 보일 수 있는 이미지 성형. 그 이미지 성형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뭐 컴플렉스가 있는 외모가 아니라면 표정이나 제스처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인공 조미료, 네. 천연 조미료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인공미는요 자연미를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개성을 기르십시오. 그러면 자연미가 저절로 생길 겁니다. 네, 그래요. 뭐 적절한 비유인지 아닌지는 판단이 잘 안 서지만 그런 대로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만의 어떤 귀엽다, 뭐 웃긴다, 자상하다, 꼼꼼하다. 너는 어쩜 그렇게 손가락이 예쁘니, 어쩜 귓불이 그렇게 예쁘니, 어떤 그런 장점만 갖고 있으면 그 장점으로 밀어붙여도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킬레스건이 잘생겼어요. 네, 맞아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유들로도 성형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런 감정을 느낄 때는 외모 때문인지 성격 때문인지 뭐 일하는 스타일의 문제인지 원인을 파악해야지 무턱대고 얼굴을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지금 그 자체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보태입니다. 일단 몸매가 예뻐지려면 지방 흡입술도 이게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그러나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대수술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살을 이렇게 빼게 되면요, 살이 처지거나 쭈글쭈글해지니까 몸매 성형도요 정말로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외모에 관한 불만으로 거울 보면서 우울해하십니까? 성형 수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전에
자기 자신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면에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혹시 깨닫고 있지 못한 건 아닌지도 살펴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판도사의 선택, 성형 원정, 효도 성형 등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대한민국의 성형 열풍은 거세지고 있는데요. 흔히 성형을 하면 팔자가 바뀐다는 속설을 믿고 자신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성형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외모와 운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자신감과 노력에 의해 자신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리한 성형은 중독에 의한 각종 부작용을 낳고 개성까지 이룰 수 있으니 얼굴 성형보다는 자신을 호감스럽게 보일 수 있는 이미지 성형이 중요하다는 사실 늘 기억하세요.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학도의 판도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성형의 장단점에 대해서 두루 살펴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 전문가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성형 말고도 내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병수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이 페이스가 원빈이나 장동건처럼 이렇게 완벽 조각미남이라고 할지라도 100%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 면접에 합격을 한다던가 아니면 모든 여성들 전부가 그분들을 좋아할 거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잘생긴 것보다 저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이 개성과 매력을 또 이렇게 좋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모든 여성분들이 원빈 씨와 장동건 씨는 좋아하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어쩔 수 현병수 없어요. 씨가 원빈, 장동건하고 이제 동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의 질투심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저도 하나만 이렇게 바꾸면 원빈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뭘 바꿔야 되냐? 이름을 바꾸면 원빈 이렇게 들을 수 있거든요. 현원빈. 그렇죠. 예, 원빈아 원빈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또 든 생각은요. 얼굴이 못생겼네, 키가 작네, 피부가 안 좋네, 머리숱이 없네 이런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만 버릴 뿐 그걸 커버하고 더 멋져 보일 수 있는 방법은요. 얼마든지 많다 이겁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는 성형 없이도 개성미남, 그렇죠. 개성미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까? 그렇죠. 요즘 개성 굉장히 말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개성 이거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공단도 지켜야 되고요. 개성 이거 성형 없이도 지켜야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현병수의 티오프에서 그 개성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성형은 NO! 수술 없이도 미남, 미녀로 변신할 수 있는 방법. 다이어트부터 헤어, 패션까지 그 놀라운 비법을 판도사에서 공개합니다. 짠! 오늘 평소 때랑 좀 달라 보이는데요? 예, 오늘 주제가요. 성형 없이도 미남 미녀 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초스피드로 이렇게 쌍꺼풀 시술을 받아봤습니다. 어때요? 예? 더 미남이 됐나요? 네, 뭐야? 예, 미친 남자 말고 미남. 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이것보다 훨씬 변신의 효과가 큰 방법들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귀걸이를 하면 1.5배, 머리를 기르면 13배, 살을 빼면 무려 20배가 예뻐진다. 성형보다 효과 높은 변신, 다이어트가 그 첫 번째 해답인데요. 운동과 식이요법은 필수적인 사항, 꾸준한 노력이 올바른 다이어트의 첫 걸음입니다. 성공 후에도 또렷해진 이목구비와 탄탄한 바디 라인으로 자신감도 상승하게 되는데요. 자, 스타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형 다이어트라 불릴 만큼 많게는 50kg의 체중을 감량했는데요.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할 때에도 건강을 위한 주의사항은 꼭 지켜야 하는데요.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나 무리한 단식은 오히려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근육량이 급감해 노화와 성인병을 키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양소는 골고루 섭취하고 운동을 통한 체지방 감량이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야, 역시 다이어트의 효과는 어마어마하네요. 저도 몸짱하면 어디 가서 안 뒤지는데 배에 여기 딱 왕자가 딱. 그럼 여기서 잠깐 그 복근 한번 보여주세요. 남자 좋아해요? 왜 나를 벗길라 그래? 이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청자들을 또 배려해야 돼. 에?
보여드리면 그냥 잠 못 잘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성형 없이도 미남 미녀 되기 두 번째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힌트는요,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눈치채셨다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남자의 머리빨은 무죄? 헤어스타일만 바뀌어도 그 사람의 인상과 이미지는 크게 바뀌는데요. 여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머리 길이와 모양을 다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지 변신은 물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는데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성들이 꼽은 여성의 헤어스타일 1위는 전통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긴 생머리였는데요. 반면 여성들에겐 연출하고 싶은 머리 최하위를 차지해 남녀의 시각차를 보여줬습니다. 여성들이 선택한 남성의 헤어스타일은 로맨틱한 댄디컷. 싫어하는 스타일은 뒷모습만으로도 오해를 불러오는 장발머리가 뽑혔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타원형 얼굴은 앞머리를 내려 뱅 헤어를 연출하고 역삼각형 얼굴은 층을 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원형 얼굴이라면 이마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시선을 분산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왁스를 이용해 스타일링을 할 땐 손바닥에 땅콩 크기 정도로 덜어 부드럽게 비빈 후 모발 뿌리부터 잡아 올리며 모양을 연출해 주세요. 헤어스타일로 미남미녀 되는 방법 확실히 아셨죠? 머리빨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 아셨죠? 그런데 지금 제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오프닝할 때랑은 사뭇 달라요. 그런데 이 옷을 제가 입으니까 마음만은 그냥 편안한 게 내 자리를 찾은 느낌. 네, 옛날 생각납니다 그냥. 예. 너희가 나 say goodbye 하이네다 그래 오야된다. 예. 자, 세 번째 변신 비법 눈치채셨죠? 세 가지 효과 중에서 가장 쉽고 효과도 빠른 변신 방법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상식에서 화려한 드레스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다양한 스타들, 소위 패셔니스트라 불리는데요. 그만큼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모습과 느낌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체형과 이미지를 간과한 채 무턱대고 유행을 따라 했다간 바로 패션 테러리스트가 되는 낭패를 겪을 수 있는데요. 판도사에서 체형별 맞춤 코디법을 공개합니다. 남성의 체형은 크게 T형, H형, O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T자형은 운동으로 굉장히 잘 단련된 그 역삼각형 형태의 몸매를 얘기를 하고요. 이런 체형의 남성들은 잘못하면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고 상체가 둔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시선을 분산시키는 안경이라든지 아니면 사선 스트라이프 무늬의 넥타이라든지 포켓치프를 사용해서 다른 데 시선을 분산시키는 스타일링 방법을 이용하시면 훨씬 체형을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H형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남성들의 좀 마르고 그리고 이제 그 키가 큰 형태의 체형을 얘기하는데 이런 체형을 잘못하면 너무 말라서 이제 없어 보이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마른 체형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짙은 색보다는 좀 더 밝은 계열, 특히 검정색보다는 회색이나 브라운 계열을 선택해 주시면 좋고요. O자형 같은 경우는 중년 이후에 볼 수 있는 좀 배 쪽에 좀 그 지방이 많이 있는 그런 체형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체형 같은 경우는 짙은 계열의 그 위아래 같은 색깔의 그런 옷을 선택해 주시는 게 훨씬 그 시선을 분산시켜서 키가 커 보이고 좀 배를 가릴 수 있는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가 있고요. 여성은 크게 4가지로 체형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체형에 따라 결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하는 스타일이 있다고 합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여성은 가로선의 줄무늬 옷을 추천하고요. 키가 크고 통통한 체형은 상하의를 짙은 계열로 통일해 입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키가 작으면 원피스를 입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통통하다면 볼레로를 매치해 귀여움을 더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형 없이도 미남 미녀가 되는 방법 이제 잘 아셨죠? 할 수 있다는 의지와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네, 잘 봤습니다, 현명수 씨. 네. 예, 다이어트, 헤어, 패션 뭐 이런 것만 잘 가꾸어도 성형 이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현병수의 TOP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대표적인 것 3가지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그 밖에도 탈모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모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모발. 이거 왜 보여달라 그러는 거야?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이거를 많이 받는 모발 때문에 굉장히 탈모 때문에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가격이 이게 엄청나게 비쌉니다. 헤어컷이나 모자 같은 이 소품을 충분히 활용을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팁 한 가지 드릴게요. 여성분들을 위한 팁인데요. 화장 성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 메이크업으로 자신을 또 감쪽같이 변신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현주 씨가 그런 변신술에 능하잖아요. 뭐 화장 안 하면 그렇죠. 못 알아보고. 나 엘리베이터에서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뭐 제 동생이었어요. 동생 팔아먹는 언니네요. 제 동생. 예. 그래요? 그런 걸로. 난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빨리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당황해서. 네, 립스틱 색깔을 일단 바꾸면요. 분위기가 완전 바뀌고요. 아이라이너의 굵기 또 길이로 쌍꺼풀 수술 버금가는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순한 성분의 쌍꺼풀 액을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그래요. 우리 차현주 씨가 현병수 씨에 이어서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TOP를 전해주셨습니다. 다이어트, 헤어, 패션, 화장법, 그 밖에 또 뭐가 있죠? 저희 개그맨들의 장점이죠. 요 유머, 요 멘트 날리는 거. 요것도 하나의 매력이 될 수가 있고요. 개성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김학도 선배님처럼 박학다식하던가 이런 게 또 하나의 매력으로 어필할 우리 수 현병수 씨처럼 이렇게 돈이 많다던가. 그렇죠. 우리 김학도 선배님처럼 이렇게 자상한 따뜻함이 있다든가. 현병수 씨처럼 이렇게 배려심이 깊고 그리고 또 이렇게 포근함을 갖고 있다던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유머가 있다. 이거 말고는 참 별로 동의를 못 하겠는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두 분이 성형에 관한 생각이나 미남 미녀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뭐 자격이 되는 건지 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네, 그런 얘기하기 전에 본인 얼굴도 한번 거울로 한번 봐주시고. 네, 같이 가자고요, 우리. 네, 같이 가자고요. 네, 진정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한 분을 여기에 모셨습니다.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들 누구나 인정할 만한 오늘 주제에 딱 맞는 잘생겼고 인상 좋고 성격이 좋은 남자분 특별히 초대를 해봤습니다. 안 보고 싶네요. 안 땡겨요. 네. 우리 두 남자보다 훨씬 낫다 이거죠? 여기 두 분보다는 당연히 뭐. 궁금합니다. 자, 궁금하기 때문에 직접 보는 것보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판도사를 찾아온 특별한 손님. 외모면 외모, 목소리면 목소리, 매너면 매너,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엄친아. 진유현 아나운서가 미남 미녀 되는 비결을 지금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낯익은 얼굴인데 하실 겁니다. 자, YTN 앵커계의 샛별이죠. 다크호스 진유현 앵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YTN 앵커 진유현입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차현주 캐스터 소개를 받고 왔는데요. 차현주 캐스터가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저랑 이 진유현 아나운서랑 예전에 저희가 방송을 하기 전에 있잖아요. 이 언론고시 스터디를 할 때 같이 스터디하던 사이였어요. 그때부터 사귀신 거예요? 아니요, 그때 정말 친한 친구인데요. 와, 진짜 용됐어요. 이 진유현 아나운서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훈남 이미지가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약간 비호감이었어요. 저는 분장실에서도 만났는데 배우 얼굴이다. 저분은 배우 하셔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잘생겼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거엔 진짜 그랬었습니까? 배우감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외모에 저도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나는 잘생긴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싫어할까 생각했는데 말투랑 인상 이 두 가지가 제가 문제점이 많았던 거예요. 이제 그 말투랑 인상이 딱 바뀌고 나서요. 와, 진짜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우리 판도사에 모셨습니다. 저 잘했죠? 아유,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단도직입적인 돌직구 하나 던지겠습니다. 성형 수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요? 저 안 했죠. 정말 안 했습니까? 정말 얼굴에 손댄 데 하나도 없고. 눈썹도 본인 눈썹이요? 문신했어요, 안 했어요? 눈썹이요? 눈썹 문신 안 하고 일단 방송이기 때문에 그리긴 했죠. 메이크업을 살짝 했죠. 제가 인증합니다. 예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성형 수술을 하지 않고 훈남으로 좀 더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꼽으시는지 한번 듣고 싶은데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상입니다. 인상. 이 인상은 또 표정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바로 키포인트는 눈과 거울입니다. 눈과 눈과 거울이요? 그럼 일단 눈은 어떻게 해요? 요령 좀 알려주세요. 일단
근육을 뒤로 조금 당겨주는 느낌으로 당겨주시고 눈은 살짝 크게. 이렇게. 오, 사람이 달라 보이네. 더 또렷이 보이네요. 또렷해 보이죠. 네, 이렇게 하시고 눈은 뒤로 살짝 당겨주시고 입술을 살짝 올려주시는 거예요. 스마일. 카메라 보고 그리고 턱은 또 살짝 당겨주시죠. 그래요. 원천적으로 좀 잘생겼어요. 근데 사실. 사실 입꼬리만 살짝 올려도 약간 어색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활짝 웃어주세요. 활짝. 사람이 맞아요. 네. 크게 웃는 게 가장 그 사람 표정에 가장 좋은 표정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눈과 거울 이 두 가지 키포인트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이 이제 화술인데요. 이 호감 가는 화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좀 설명 좀 들어볼까요? 그래요. 뭐 재치나 박학다식함 다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 전달력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말을 하는 것도 듣는 사람 있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잘 들리려면 전달력이 좋아야 돼요. 전달력은 발성과 발음, 정확한 발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발성. 그렇죠. 발성을 하게 되면 소리에 깊이가 생깁니다. 훨씬 더 뚜렷하게 들리죠. 그리고 제가 뭐 대충 하는 자기소개랑 또 또박또박하는 자기소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충 하는 자기소개. 대충 하는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YTN 앵커 진유현이고요. 저는 올해 31살이고요. 지금 흑석동에 살고 있고 성이 없네요. 아니 그리고 말꼬리를 이렇게 흐리니까 흑석동이 좋은 동네인데 안 좋은 동네처럼 느껴지고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재수 없었어요.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귀를 더 신경을 써야지 들릴 것 같은 그런 발음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자, 정확한 발성과 발음으로 하는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YTN 앵커 진유한입니다. 올해 31살이고요. 현재 이브닝 뉴스를 맡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흑석동 땅값이 올라갔어요. 이브닝 뉴스 보고 싶네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방송됩니까? 네, 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진우현 앵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 들어오는군요. 네, 완전 다른 사람 같죠? 네, 다른 사람 같아요. 역시 이래서 이 사람이 바뀌어 보이는군요. 다른 건 없어요? 글쎄요. 재치와 순발력 이 두 가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재치, 순발력 있으면 유머 감각이 포함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유머 감각 요즘에 웃긴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다들 웃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걸 막 웃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웃기지도 않은데 분위기 싸하게 만들고. 개그맨 입장에서 좀 여기 분명히 요 투샷이 아름답네요. 요 투샷 저 자리가 제 자리인데 갑자기 뭔가 뺏긴 것 같아서 요 순발력 부분은 제가 한번 좀 한번 나서봐요. 그래요. 저도 뭐 이렇게 이 투샷이 그렇게 뭐 썩 기분 좋지는 않지만 좀 색다른 느낌이지만 우리 병수 씨에게 발언권을 좀 드릴게요.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봐도 돼요? 여자 입장으로서. 네, 여자에게 남녀 상황에 대한 뭐 그런 거 한번 던져주세요. 순발력. 내가 몇 번째 여자야? 마지막. 요렇게 가면 되거든요. 이거 여자들 난감하지 않아요, 그죠? 기분 안 여자로서 기분. 알겠습니다. 뭐 지금 김학도의 판도사가 개그 프로로 바뀌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난처한 경우들 살면서 꼭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 경우에 이런 재치와 순발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유머 감각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형 없이 호감 남녀가 되는 방법 이거 다 배운 겁니까 오늘? 네, 하나가 더 빠졌습니다. 또 있어요? 매너. 여자분들 매너 있는 남자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매너 참 좋거든요, 유현 오빠가. 그렇죠. 매너 있는 이성을 보면은 사실 호감이 확 가죠. 그렇죠. 배려남, 그죠? 대학교에서 배려를 전공한 것도 아닌데 이 남자는 어디서 이렇게 배려가 나오는 걸까? 당신은 어떤 장기에서 배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간에서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제가 뭐 무거운 걸 예를 들어 들고 가는데 그 좀 들어줬다. 아니면 문을 좀 열어줬다. 사실 이게 큰 게 아니에요. 조그만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그만 거 하나에도 사람이 그렇게 달라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 화장실 갈 때도 바래다 주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기 그 문도 열어주고 화장실 문. 매너와 흑심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하인이 아닐까 싶은데. 노예. 자, 아무튼 뭐 이렇게 YTN의 훌륭한 앵커 진우현 앵커 모시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들었는데 보내드리기 전에 우리가 또 VIP 하나 또 들어봐야 되겠죠? 베리
임포턴트 포인트. 예. 자, 진유현 앵커의 베리 임포턴트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예, 요즘에 뭐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만의 어떤 매력을 찾아가는가, 자신만의 매력을 찾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매력을 찾아라. 예.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의 베리 임포턴트 포인트도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차현주의 VIP. 네, 저는요.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면서 얼굴을 고치겠다 뭐 이런 생각 자체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 자체로 너무 아름답고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네. 자신을 사랑하라. 우리 진앵커의 매력을 찾아라는 말과 어찌 보면 일맥상통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현주 씨 같습니다.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탈인데. 자, 그럼 현병수의 VIP. 예, 저는요 VIP 대신에 두 분이 하셨으니까 이 투샷에서 나왔으니까 저는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노트에요. 내가 가진 장점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이거 억지로라도 적으셔야 됩니다. 없을 수가 없을 거예요. 굳이 여러분의 장점이 여러분을 성형수술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고요. 진유현 앵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김학도의 판도사 마칠 시간입니다. 자신의 얼굴에 대한 불만을 가질 시간에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할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판도사 여러분들 찾아주시면 여러분들 얼굴에 미소 가득, 내면엔 지식 가득 흡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판도사의 결론. 대부분의 사람은 외모에 어느 정도의 불만은 있기 마련. 외모 개선을 위해 쉽게 성형을 생각하지만 성형 없이도 호감스러운 미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다이어트로 건강미를 뽐낸다거나 자신에게 맞는 헤어 패션, 메이크업으로 호감을 상승시켜주기, 부드러운 인상과 재치있고 친절한 말투, 상대를 배려하는 매너로 충분히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내면에 있는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야말로 외면까지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라는 점 기억하세요. 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반려동물 아기와 같이 키워도 되는지 이걸 또 이렇게 아기가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앵커 좀 아이들 털 날려요. 털 날려. 저는 털 없는 걸 키우죠. 아이들 키우는데. 아이들 키우는. 아이를 키우는데 애완동물 같이 약간 좀 허당해요. 뭘 털 없는 걸 키워요? 나는 뭔 소리야? 그래서 털 없는 강아지 키운다고.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를 안 키운다니까요. 그래,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는 사실 이 동물들, 털이 있는 동물들 키우기 좀 어렵잖아요. 사실 그 털 때문에 알러지 같은 거 생길까봐, 문제 생길까봐 키우던 동물도 아이 생기면 없애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